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양사 손쌤이에요. 자, 제가 지금 말하는 항목 중에서 해당되는 게 어떤 게 또 몇 개가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랄게요. 첫째, 식사한 후에 속이 더부룩하다. 둘째, 나 음주도 많이 하고 뭐 회식도 많이 하고 과음도 많이 한다. 셋째, 인스턴트나 첨가물로 된 음식을 많이 먹는다. 넷째, 편식과 아니면 불규칙한 식생활을 많이 한다. 다섯 번째, 나는 뭘 먹어도 속이 항상 더부룩해. 마지막 여섯 번째로, 나는 몸이 항상 지치고 피곤해 있다. 자, 이 체크리스트 중에 내 몸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게 있다면요, 지금 여러분들 효소 부족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효소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효소가 정말 좋다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자, 주변에 효소 제품 너무 많아요. 가격도 천차만별, 제품과 성분 다 천차만별인데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 보니까 무려 효소 제품이 30만 개나 됩니다. 효소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해요. 뭐 다양한 역할이 있겠지만 특히 소화 효소는 우리가 먹었을 때 음식물을 분해하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효소를 꼭 섭취해야 됩니다. 특히 중장년층, 시니어 분들이 효소 섭취를 더욱더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20대에 비해서 80대 분들이 아밀라제 효소 양이 30분의 1로 확 줄어들어요. 그래서 소화불량이 생기시고 많이 못 드시고, 그래서 영양가 섭취를 잘 못하시는 거로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 할머님, 할아버님 그리고 부모님께 꼭 이걸 챙겨드리라고 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유트리코 엔자이딘 발효 곡물 효소예요. 자, 이렇게 한 박스에 30호가 들어있고요, 가격대가 한 3만 원 중후반대.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서 효소 키워드로 1위를 차지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평가가 좋아서 한번 오늘 준비해봤어요. 자, 우리가 좋은 효소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만 확인하면 돼요. 첫 번째로 발효 효소 100%인지, 근데 곡물 발효 효소인지도 중요해요. 자, 그리고 시너지 효과 부원료가 있는지, 그리고 역가 수치인데요. 자, 이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이 제품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효소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딱 이렇게 준비했어요. 자, 여기 비커에 안에 물을 가득 채웠는데 한쪽에는 그냥 물만, 그리고 한쪽에는 효소를 한번 넣어봐서, 자, 이렇게 모닝빵을 통해서 우리가 몸에 효소가 들어왔을 때 탄수화물을 얼마나 분해하는지 직관적으로 보여드릴 건데요. 자, 지금 말고 이따 좀 시간이 지난 강의 끝날 때쯤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쌤이 아까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100% 곡물 발효 효소. 이 제품 패키지를 보니까 엔자이 믹스라고 써 있어요. 자, 쉽게 말해서 100% 곡물 발효 효소인데요. 이 곡물 효소가 우리 몸에서 소화를 돕는 다양한 효소가 들어있어요. 이 제품은 9가지 곡물을 특허 공법으로 만들어서 48시간 동안 발효한 제품이에요. 자, 제가 제품 마저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 몸에 작용하는 소화 효소 3대장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근데 효소는 일종의 단백질로 대사 반응 속도에 관여하는 물질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식습관 할 때 어떤 종류가 있죠?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다양하게 있는데 각각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음식이 입에 들어옵니다. 자, 입에서는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알파 아밀라즈, 물론 몸속에도 있지만 침에 가장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이 옛날에 밥 꼭꼭 씹어 먹어라 이렇게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요. 자, 이제 음식물이 이제 위로 들어왔는데 프로테아제 성분이 나와서 단백질을 잘게 분해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소장까지 넘어가서 이제 리파제,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까지 다 작용이 돼서 그 다음에 우리 대장까지 들어가서 편안하게 흡수도 하고 이제 나머지 찌꺼기들은 배출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 말은 즉슨 모두 다 충분한 양이 있어야만 소화불량 생기지 않고 편안하게 흡수가 된다는 말이에요. 자, 두 번째로 중요한 역가 수치인데요. 우리 유산균 고를 때 유산균의 수가 많은 게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야 일할 수 있는 일꾼이 많다고요. 자, 효소도 마찬가지예요. 자, 역가 수치란 우리 몸속에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분해하는 역할, 즉 효소 활성도라고 합니다. 한국인들이 식습관이 어떻죠? 탄수화물 섭취율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빵, 떡, 면, 그런 탄수화물을 과다하게 먹기 때문에 탄수화물 발효 요소가 높은 비율로 구매하는 게 좋아요. 자, 그런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탄수화물 분해 요소인 알파아밀라즈가 80만 유닛, 그리고 단백질을 분해하는 프로테아제가 4,000 유닛이기 때문에 좀 제품으로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나머지 지방을 분해하는 리파제가 없는 게 좀 아쉽긴 한 것 같아요. 그럼 효소 고를 때 무조건 역가
수치가 높은 게 좋아요? 라고 질문하실 텐데 정답이 한 반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에서는 효소에 대한 이 역가 수치, 즉 단위를 유닛이라고 쓰고 있는데 근데 이게 나라마다 다르고요. 조금 기준이 다 다릅니다. 특히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유닛이라는 말을 또 쓰지 않고요. 이 수치가 무조건 높다고 좋은 게 아닌 게 이 발효 방법이라든가 배양 방법 등 이 원료에 대해서도 또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치가 높으면 좋은 건 맞지만 무조건 이 숫자만 보는 거는 조금 비추천합니다.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이 효소 제품들 중에 낮은 원가로 이 효소 역할을 뻥튀기 하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굳이 그런 제품을 선택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역가 수치만 보는 게 아니고 아까 말한 세 가지 기준이 있었죠. 뭐 곡물 발효요소 100%나 시너지 부원료까지 함께 보셔서 제품을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먹는 효소가 아무리 좋아도 우리 몸에서 작용이 되려면 다양한 온도나 아니면 환경 등 최적의 조건이 돼야 되는데 그 최적의 조건이 되기 위해서 바로 시너지 부원료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이 시너지 부원료 한번 읽어볼게요. 사과, 초모, 식초 분말, 매실 추출 분말, 양배추 추출 분말, 브로콜리 농축 분말, 유산균 혼합 분말, 귀리 식이섬유, 파인애플 과즙 분말, 생강 추출 분말까지 다양하게 있는데요. 우리가 꼭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바로 유산균 혼합 분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유산균과 유산균의 먹이인 프리바이오틱스, 그게 합쳐진 예를 들어 신바이오틱스라고도 하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사실 음식물을 먹고 나서 끝까지 내려와서 대장에서 흡수까지 돼야 되는데 이 장의 환경이 안 좋은 분들은요, 흡수가 또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의 밸런스, 장의 환경까지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유산균 혼합 분말까지 함께 들어있어요. 이제 새로 구매하시거나 유산균을 따로 섭취하시기 귀찮으신 분들은요, 이렇게 같이 올인원으로 있는 제품을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은 첨가물, 합성 첨가물 등이 없는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어요. 자, 특히나 우리가 제조 과정에 필요한 합성 첨가물을 굳이 먹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합성 첨가물이나 아니면 다양한 제조 공정에 필요한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선택하는데 추가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효소 섭취 방법은 굉장히 좀 쉬워요. 그냥 하루에 한두 포 정도 먹으면 되는데 언제 먹는지도 좀 알아두면 좋을게요. 음식을 먹기 전보다는 음식이 들어온 다음에 우리가 효소가 쭉쭉쭉 들어와서 작용하는 게 좀 더 작용 효과가 좋다고 하니까 물론 언제 먹어도 상관없지만 굳이 효과를 본다면은 식후에 먹는 거를 추천해 줄게요. 자, 그런데 만약에 위장 질환이 있거나 만성 염증이 있으신 분들은요, 이 분말 자체도 사실 어떤 또 반응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의사와 상담하신 이후에 드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곡물 발효 효소지만 간혹가다 곡물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알레르기도 신경 써서 선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과거에는 이런 효소 제품을 굳이 챙겨 먹을 필요가 없었어요. 옛날에는 청국장이나 김치나 발효된 식품들을 많이 먹기 때문에 효소 역할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이런 발효된 음식을 많이 안 먹기도 하고 특히나 요즘 현대인들이 정말 불규칙한 식습관 그리고 너무 많이 먹고 맵고 짜고 달게 먹다 보니까 우리 몸이 좀 과부하가 걸렸기 때문에 이렇게 효소를 꼭 챙겨 먹는 게 좋아요. 자, 우리가 이렇게 효소 제품을 먹는 것도 좋지만 소화를 도와주는 제품도 함께 소개해 줄게요. 요리할 때 키위나 파인애플 재워서 이 불고기나 갈비 재우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게 이 단백질을 조금 분해해서 질긴 고기를 좀 야들야들하게 분해를 시켜준 거거든요. 근데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파인애플 정말 엄청 많이 넣어가지고 고기가 물과 함께 사라졌다라고 액상처럼 다 녹았다라는 그런 설이 있을 정도로 정말 분해를 잘하는 녀석이 파파야, 파인애플, 키위, 생강 종류가 있고요. 그 이외에도 뭐 탄수화물 정말 분해할 수 있는 역할로 바나나나 아니면 다양하게 침이 좀 많이 나오는 음식들을 먹으면은 아밀라즈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 효소 역할도 할 수 있고요. 자, 그 이외에도 소화를 도와주는 음식들을 한번 살펴보자면요. 우리 식초로 만든 음식들 있잖아요. 막 사과라던가 아니면 레몬 같은 거 먹었을 때도 약간 소화가 잘 되게 도와주기도 하고요. 양배추나 브로콜리 아니면 케일 등을 섭취할 수도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요즘 너무 가열된 음식, 좀 불을 쓰는 음식을 먹다 보니까 효소가 다 파괴돼요. 불을 안 쓰는 음식이 뭐 있을까? 생식 같은 거 먹을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고 맨날 생식도 먹을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제품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자, 지금까지 효소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는데 이 효소는 건강기능식품이 아니에요. 이 식약처에서 효소 식품으로 따로 구분되어 있는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우리가 사실 효소를 먹는다고 몸 안에 있는 효소가 막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효소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정도로만 쉽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떤 분들이 먹으면 좋을까요? 수험생,
아니면 직장 인문들 중에서 오래 앉아 계시는 분들 있죠. 그리고 운전 많이 하시는 분들, 그리고 과식, 과음, 그리고 평소에 불규칙한 식습관 하시는 분들.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도 정말 좋은 제품이지만 이 제품 이외에도 3가지 기준이 있었죠. 자, 100% 곡물 발효 요소, 그리고 역가 수치, 그리고 시너지 부원료까지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구매하실 때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깜빡했어요. 아까 실험 결과 한번 보여준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물을 넣었었고 이쪽에는 우리 효소 제품 2-3포 넣었었죠. 우리 몸이라 생각해 보면서 빵을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물 먹은 빵. 조금 힘이 없지만 그대로 모양을 유지하고 있죠. 효소 2-3포가 들어간 이 모닝빵은 어떻게 됐는지. 자, 이거는 잠시만요. 들 수가 없을 정도로 자, 완전히 뭔가 이게 분해가 돼가지고 물을 먹은 거 이외에도 지금 조금씩 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고 있거든요.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고요. 여러분들 컨디션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데 확실한 거는 우리가 많이 먹는 탄수화물을 효소를 먹었을 때 이렇게 분해를 할 수 있다는 실험을 지금 직관적으로 보여드렸어요.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아니면 또 다른 원료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요.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